네, 이번 시간에는 그 용산 개발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 용산은요, 그 미군 부대가 있던 그 용산공원이 있잖아요. 용산공원. 대단하죠. 그리고 그 남산공원도 있고, 그 한강도 있고, 그리고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용산역 주변이 있잖아요. 이게 국제 업무단지입니다. 그리고 다리 건너면 여의도잖아요. 여의도로 연결이 될 수 있는데 5년 10년 이후에는 10년 이후에는 5년 10년 이후에는 이 지역이 그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동네가 될 겁니다. 특히 IT 직장보다 더 연봉이 많은 직장이 뭐죠? 금융이죠. 금융. 이렇게 용산과 여의도는 국제 금융 업무 그리고 핀테크 중심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그 빨갛게 표시된 블록들이 있죠. 빨갛게 제가 표시했는데 여기에 LH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LH가. 사실 강남권역에 LH가 들어와서 사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강남권역에 LH가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다든지 그런 거는 주민들에 의해서 용납이 안 되죠. 하더라도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이든 모아타운이든 진행이 되는 거지. 근데 특이하게 LH가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매일경제 기고한 기사글도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도심 복합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줄임말로 도심 복합 사업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면 100%를 넘어서 1000% 위헌입니다. 위헌. 우리가 익숙한 용어가 있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5.6 대책하고 2.4 대책. 근데 5.6 대책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5.6 대책으로 나온 공공재개발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는 만큼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분 쪼개기만 막고 있다. 그러니까 야 여기 공공재개발 할 거니까 지금부터 말이야 지분 쪼개기 안 돼. 단독주택 부시고 빌라 짓는 거 안 돼. 조합원 수 늘리는 거 안 돼. 그건 맞는 말이죠. 그 전에 빌라를 짓고 있었다. 매수했다. 이런 경우는 고의가 없잖아요. 투기 목적이 없잖아요. 그러고 공공재개발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만 거래 행위 자체를 막진 않습니다. 허가받아 거래 행위하면 되거든요. 근데 2.4 대책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이 있어요. 2.4 대책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은 도정법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갖다가 용산지역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국회 본회의 의결일 그러니까 21년 6월 29일 지네가 의결한 6월 29일 21년 요거를 갖다가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2022년 23년에 도심복합사업지로 지정을 했다. 그럼 소급한다니까요. 권리기준 산정일을 소급합니다. 그래서 21년 6월 29일에서 23년 사이 중간에 아무런 고의도 없이 집을 매수했다. 그 집주인은 현금 청산되도록 하고 강제 수용당한다는 거죠. 사실상 거래를 막은 거죠. 이거 권리산정 기준일을 21년 6월 29일로 소급한다는 거는 문제가 크다. 그래서 공공재개발처럼 후보지 공모일로 한다든지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용산 같은 데서는 그 공공은 물러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요 빨갛게 표시된 블록은 그 효창공원역 역세권이죠. 그리고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용산 업무단지하고 528m 도보거리에요. 도보거리고 산책을 하다 보면은 한강변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입지죠. 상당히 우수한 입지입니다. 근데요, 이거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강제 수용 당하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2021년 6월 29일에서 요거 후보지 발표일 사이에 21년 6월 29일에서 후보지 발표일 사이에 집을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신축하고 있던 사람들, 고의성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특별 분양권을 준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런데 분양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수백 대 1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청약에 당첨되지 않더라도 그냥 특별 분양권으로 분양권을 주겠다. 그러면 그 가치도 상당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공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공공기업은 임대아파트를 많이 뽑으려고 할 것이고 고급주택을 구성하기보다는 평범한 아파트를 구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주인들한테도 아파트 한 채만 딸랑 주고 나머지는 수용 보상금을 주게 되니 이 공산주의 법이 아니겠냐. 입지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강변은 별로 싫어합니다. 시끄럽고 소음 분진이 있고. 근데 이렇게 입지가 좋은 현장을 이렇게 빨갛게 도심복합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으니 반대 세력들이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다투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건을 한번 봤어요.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 재개발은 안 될까? 일반 재개발은 안 될까? 일반 재개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회원분이 이 도로 인근은 빼고 안쪽으로 하셨네요. 그러니까 상가나 이런 주인의 반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요걸 한번 검토를 해보면 일반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죠. 민간 재개발. 자, 민간 재개발 요건을 놓고 보면은 노후도 67%가 넘어야 되니까 노후도 74% 충족되네요. 그리고 과소필지 40제곱미터가 안 되는 땅이 40%가 넘어야 되니까 54%나 되네. 되네요. 충족. 그 다음에 접도율은 4m 접도율이 4m 접도도 안 되는 거. 4m 접도는 소방차가 지나가는 도로가 접하고 있는 부지가 40%가 넘어야 된다. 그러니까 40%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량한 주택지죠. 4m 접도율 40%가 안 돼야 된다. 근데 83%니까 접도율은 해당이 안 되네. 그 다음에 호수밀도는 헥타당 60호가 넘어야 된다. 근데 71호가 되니까 해당되네요. 그러니까 재개발 요건의 과소피지, 접도율, 호수밀도 중에서 이 두 개가 충족되네요. 하나만 충족돼도 되는데. 그리고 노후도도 충분하고. 그러면 민간 재개발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 근데 왜 공공이 들어와가지고 강제 수용한다고 하고 조정법이 아닌 공공주택 특별법을 갖다 적용해서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냐고요. 재산권 침해. 아니 뭐 22년, 23년도에 22년도에 후보지로 지정해놓고 한참 소급해가지고 21년 6월 29일이 권리산정 기준이다 이래놓고 그 뒤에 매수한 자들은 입주권이 없다. 반발이 심하니까 특별분양권은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일반 재개발로 나가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수가 884호 주택수가 그러면 권리 규모 검토를 해보면 평균 25평 뭐 32평의 중간치로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면
검토를 해보면 저희 사이트가 동시 접속자들이 많아서 왜 이렇게 전국의 정비사업지들이 저희 사이트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서버를 증설해야 되는데 그 무료로 저는 오픈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서버 증설할 비용이 없습니다. 1500세대, 그러니까 종상향 안되고 이대로 개발해도 1500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 지역은 일반 분양가가 엄청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대단히 우수한 지역이죠. 주민수는 뭐 884호인데 1500세대 이상이 나오니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데 얼마나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쪽에 이해관계는 없지만, 저희가 정비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PM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특별분양권 받을 목적으로 매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되게 싸요. 빌라 같은 것도 신축 빌라다, 평당 1억 정도 가요. 평당 1억 정도인데 여기 뭐 청파동이나 서계동이다 이런 데는 좀 애매한 지역이죠. 초역세권인 것도 아니고 역세권인 것도 아니고 요런데 그리고 업무단지하고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쪽은 평당 1억 2천이란 말이에요. 평당 1억 2천. 근데 이쪽은 특별분양권을 누리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1억밖에 안 해요. 왜냐면 LH가 떡하니 들어와가지고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LH가 나간다면, LH가 나가고 반대 세력이 크니까 민간 재개발로 이제 추진이 된다. 그래서 뭐 신속통합 재개발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이쪽 지역은 평당 2억까지도 갈 수 있는 빌라 부지니까 상당히 유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렇게 원주민들은 이제 그 LH가 들어와서 특히 21년 이후에 산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니라 특별분양권을 주겠다. 그리고 수용 방식도 일반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일반 재개발은 반대자 매도 청구하고 현금 청산하고 할 때도 그 사업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니까 많이 물어주자, 사업성을 고려한 가격으로 현금 청산하는데, 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 수용으로 저가에 그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쪽 지역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분신 자살까지 했던 용산 4구역 제2의 용산 사태가 예견되는 지역이다. 다만 특별분양권을 누리고 지금 뭐 투자해도 상당히 서울 시내에서는 저는 넘버원으로 꼽는데, 뭐 넘버원이라면 뭐 한강도 조망되고 민족공원도 조망되고 이 지역이겠지만 워낙에 비싸니까, 그리고 한강아파트 이런 데는 뭐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사지도 못하잖아요.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은 금액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인데 좀 안타깝다. 제가 사야 되는데. 그때 여기에 보면은 모아타운, 원유로 모아타운이 있네요. 그 원유로 모아타운, 요거 원유로 모아타운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용산 업무단지하고 되게 가까우니까. 근데 원유로 모아타운은 그 규모가 작죠. 규모가 좀 작고, 문제가 뭐냐면, 이 원유로 모아타운은 문제가 뭐냐면, 왜 서울시에서는 그런 걸 고려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원주민 수보다 건립세대 수가 적을 수 있다. 이게 문화재의 사선이거든요. 문화재 사선? 요 세 개 블록인데, 세 개 블록 중에 2개 이상이 문화재 사선에 걸리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사업성이 안 나오는 지역에 투자를 해봤자 나중에 추가 부담금이 상당하고, 이 문화재 구역은 그 1조 사단보다 규제가 더 심합니다.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한강변에 보면은 이쪽 모아타운도 합정역 밑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윗블록이 있고 아랫블록이 있는데, 아랫블록 전체가 문화재 사선에 걸리다 보니까 저희 사이트는 이런 것도 검토하거든요.
이거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서 투자하기 애매한 모아타운들이 많아요. 근데 이쪽 블럭은 용산의 청파동이다, 서계동이다 이런데 애매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상당히 그 숨어있는 진주와 같은 그런 블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D로 한번 다시 볼까요? 근데 정부에서 그렇게 그 임대아파트 공공기여를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사업구도도 괜찮죠. 주민자치적으로 민간 재개발로 가라. 민간 재개발로 가고 플러스 역세권이잖아요. 장기전세를 가미해도 상관은 없어요. 장기전세. 그러면 용적률의 혜택도 어마어마할 것이고 조합원의 이득도 크니까 그런 거는 반대할 여지가 없어요. 반대가 이제 적겠죠. 그런 것들은. 근데 공공도심복합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는 공산당법을 갖다가 여기다가 강남에다가 적용하겠다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D 조감도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요 옆에 사진들이 실사다 보니까 실사 사진이죠. 속도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서버 증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걸 유료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돈 안 받아요. 이렇게 대단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 지역을 전부 다 등기부를 출력하고 건축물 대장도 출력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뭐 창립총회 한다 그러면 총회 한다 할 때는 전체한테 소집 통지해야 되는데 전체한테 소집 통지하고 빠뜨리고 소집 통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공유지분권자 한 사람한테 빠뜨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수동으로 등기부를 발급하다 보니까 수동으로 등기부를 발급하게 되면 뭐죠? 저희 직원들이 막 입력해가지고 엑셀로 입력해서 수동으로 등기부 떼어주는데 의뢰하고 거기서는 또 수동으로 등기부를 떼고 수동으로 엑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설립까지 갔는데 그 조합설립 자체가 문제가 되면 무산돼요. 그럼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로 개발한 거죠. 등기부를 자동으로 일괄 출력하고 건축물 대장 자동으로 일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엑셀 정리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무료로 할 수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발급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다음을 누르고 인증을 거치면 되는 거죠. 인증을 거치면 되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 뛸려면 일주일 열흘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요 정도면 1시간이면 서버 구축이 좀 돈이 없어서 늘어서 속도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1시간이면 원본 발행하고 5대 공적장부의 원본 발행과 그 다음에 엑셀 정리까지 끝내줄 수 있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용문동의 공공도심복합 개발의 위헌성 그리고 민간 재개발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렸습니다.